황치훈의 버킷리스트 여행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난 2편에서는 스코틀랜드에서 세인트 앤드루스와 에버딘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노르위전 스타는 스코틀랜드를 떠나 노르웨이로 향합니다. 이번 3편에서는 바다 위에서 보낸 하루, 베르겐 자유여행, 그리고 올레순에서 떠난 피오르드 익스커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아이슬란드를 향한 여정은 이제 북유럽 자연의 깊은 아름다움 속으로 들어갑니다. 크루즈 5번째 날 애는 하루 종일 바다 위에서 보내는 해상일이었습니다. 프리스타일 데일리에는 재미있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Time for more vitamin C. 비타민 C가 아니라 바다 C SEA입니다. 계속 도시를 걷고 관광지를 다니다 보면 이런 해상길이 참 반갑습니다. 아침에는 천천히 일어나고 식사도 여유 있게 하고 갑판에 올라 끝없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하루는 스코틀랜드에서 노르웨이로 넘어가기 전 몸과 마음을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은 바다를 마음껏 즐기는 날이었습니다. 계속 도시를 걷고 관광지를 찾아다니다 보면 이런 해상일이 참 반갑습니다. 아침에는 천천히 일어나고 식사도 여유 있게 하고 갑판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며 쉬어갈 수 있었습니다. 크루즈 여행의 매력은 관광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무 항구에도 내리지 않고 바다 위에서 하루를 천천히 보내는 시간도 큰 선물입니다. 크루즈 6일차 아침 노르위전 스타는 노르웨이 베르겐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시간은 오전 7시, 승선 마감은 오후 4시 30분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노르웨이 땅을 밟는 날입니다. 베르겐은 산과 바다 사이에 자리 잡은 대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이날은 단체 투어가 아니라 우리끼리 천천히 걸어보는 자유여행으로 보냈습니다. 조금 헤맬 수도 있지만 우리 발걸음대로 도시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자유여행의 매력입니다. 베르겐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곳은 브리겐입니다. 항구를 따라 서 있는 알록달록한 목조 건물들이 베르겐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줍니다. 브리겐은 단순히 예쁜 거리가 아니라 중세시대 바다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독일 한자 상인들이 이곳에서 활발하게 무역을 했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오래된 목조 건물 사이를 걸으면 마치 시간이 조금 느리게 흐르는 골목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베르겐의 전경을 잘 볼 수 있는 전망대를 찾아 우리는 플로이바넨 푸니쿨라를 타고 플로이엔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푸니쿨라는 산을 오르는 경사철도입니다. 승강장 입구에는 꽃장식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 출발 전부터 기분 좋은 장면이 되었습니다. 정상에 오르자 베르겐 시내와 항구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산 아래로는 도시가 펼쳐지고 그 사이로 항구와 바다가 이어졌습니다. 이날은 안개가 조금 끼어 있었지만 그 흐릿한 풍경이 오히려 노르웨이다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베르겐은 아래에서 걸어도 좋고 위에서 내려다봐도 좋은 도시였습니다.
베르겐을 눈으로 구경했으니 이제는 베르겐의 맛을 볼 차례입니다. 베르겐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수산시장입니다. 시장 안에는 신선한 연어와 생굴, 새우와 여러 가지 해산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도 각자 식성에 맞게 먹고 싶은 것을 골랐습니다. 어떤 분은 싱싱한 연어회를 맛보고 어떤 분은 생굴을 먹고 각자 좋아하는 해산물과 음식을 즐겼습니다. 특히 노르웨이에서 먹은 연어회는 신선함이 달랐습니다. 베르겐 수산시장은 항구 도시의 활기와 노르웨이의 맛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베르겐에서의 자유여행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브루이겐의 오래된 목조 건물, 수산시장의 신선한 해산물, 그리고 플로에이엔 정상에서 바라본 항구 풍경, 그 모든 것이 베르겐을 오래 기억하게 해줄 장면이었습니다. 흐린 하늘도 차가운 바람도 항구의 냄새도 모두 노르웨이다운 매력으로 느껴졌습니다. 크루즈 7일차에는 노르웨이 올레순에 도착했습니다. 이날은 오전 7시에 도착했고 오후 4시 30분까지 배로 돌아와야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날씨는 섭씨 9도 정도로 꽤 쌀쌀했습니다. 오늘은 크루즈에서 제공하는 피오르드 익스커션에 참여했습니다. 이름은 피오르드 익스플로러스 드림, 말 그대로 피오르드를 탐험하는 꿈같은 일정이었습니다. 노르웨이에 왔다면 도시도 좋지만 역시 피오르드를 봐야 합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우리는 페리에 올라 피오르드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버스가 그대로 배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참 신기했습니다. 잠시 후 페리가 조용히 물길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높은 산들이 양쪽에 서 있고 그 사이로 깊고 푸른 피오르드가 펼쳐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바라보는 풍경인데도 마치 우리가 자연 한가운데로 천천히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보다 그냥 바라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산과 바다 사이를 건너는 이 짧은 페리 이동도 노르웨이 피오르드 여행에서 잊지 못할 감동의 장면이 되었습니다. 피오르드는 빙하가 오랜 세월 산을 깎아 만든 깊은 바닷길이라고 합니다. 바닷물이 산 깊숙이 들어와 있고 양쪽으로 높은 산과 절벽이 이어집니다. 사진으로 볼 때도 아름답지만 실제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차창 밖으로는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이 이어졌고 푸른 물길은 산 사이로 조용히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산이 바다를 내려다보고 어느 곳에서는 바다가 산속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연이 너무 크고 아름다우면 사람은 잠시 말을 잇게 됩니다. 투어 중간에는 산과 계곡을 설명하는 안내판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안내판에는 삭사산과 레크네스달렌 그리고 레크네스나켄 지역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산과 피오르드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 포인트들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또 곰이 겨울을 지내던 굴, 산속 쉼터, 오래된 산장터 같은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 설명을 보고 나니 눈앞의 풍경이 단순히 예쁜 자연이 아니라
오랜 시간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온 삶의 터전처럼 느껴졌습니다. 피요르드 투어 중간에는 점심을 먹기 위해 레케달 농장에 들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한 시골 농장 같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긴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곳은 오래된 가족 농장으로 일부 건물은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또 농장의 역사는 서기 500년 젊은 철기 시대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농장 뒤편에서는 모자이크 구슬 같은 고고학 유물도 발견되었고 그 유물들은 지금 베르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점심을 먹으러 잠시 들른 곳이었지만 알고 보니 노르웨이의 오랜 역사와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레케달 농장은 경치도 참 좋았습니다. 주변의 산과 초록 풍경, 오래된 건물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료에는 이곳의 모토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이다.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행 중에 먹는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곳 사람들의 삶을 잠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피요르드 풍경 속에서 만난 이 점심시간은 이번 투어의 또 하나의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올레순에서의 피요르드 익스커션은 이번 3편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베르겐에서는 노르웨이의 도시와 맛을 만났고 올레순에서는 노르웨이 자연의 깊이를 만났습니다. 산과 바다, 계곡과 마을, 전망대와 피요르드가 이어지는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그 풍경 앞에 서 있으니 이번 여행을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으로는 다 담기 어렵고 말로도 다 설명하기 어려운 아름다움, 그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간직해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내일 하루는 배에서 해상일로 지내면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 아이슬란드를 기다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드디어 아이슬란드에 도착합니다. 폭포와 화산, 지열과 블루라군, 그리고 크루즈 후 이틀 더 머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아이슬란드를 향한 버킷리스트 여행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황치훈의 버킷리스트 여행 세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